다음은 또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후보들 간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느냐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삿바 싸움이랄까 이 싸움을 벌였어요. 언론에서는 무슨 내혹이다 어찌다 뭐 갈등이다 하는데 이 경선 국면에서는 룰 싸움이 원래가 치열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간에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룰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선 과정에서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들 간에 뭐랄까 이 기싸움 또 삿바 싸움이 치열했는데 어제 정홍원 총리가 7시간의 선관위 회의 끝에 일종의 심야 회의를 해가지고 진통 끝에 일단 봉합을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악마는 악마는 이제 그 디테일이 있다. 악마는 외관상은 이제 그 약간은 봉합된 것처럼 이번에 그 안을 보면요. 어떻게 그 하기로 했느냐면 1차 컷오프 해가 8명 출이죠. 그 다음에 2차 컷오프 해가 4명 출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1차 컷오프 할 때는 그냥 이게 여론, 국민 여론만 100% 하기로 했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당원들도 이게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이제 80에다가 당원 20%. 요걸 이게 그 반영하면 1차 컷오프는 이게 그 역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니까 요 안이 넣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안은요. 그러면 이제 그 최종적으로 후보 이제 그 정할 때 있잖아요. 4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현재 안은 이제 그 당원 투표 이게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이제 50%잖아요. 5대5. 근데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넣을까 말 거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약간 이게 그 절충적인 게 놓은 것 같아요. 절충적인 게. 그러니까 크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에 그래도 역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지금 마련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자체는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원래는 6명이고 그다음에 절충안이 6명이고 이래가 가부동수인데 근데 가부동수일 때 부결이라는 거는 제가 국회는 뭐 본 것 같은데 그 당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유승민 측은 이미 끝난 걸 왜 위원장이 또 재투표하느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정홍원 총리 측에서는 그것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갖고 투표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정을 해서 탕탕 때렸을 때 그게 근데 그게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6대6이 된 거거든요. 되게 뭐 국회나 이런 데서는 또 일반적으로는 가부 동서의 경우는 의장이 정하는 뭐 그런 경우도 것도 많지 있고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당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번에 그래서 설문조사 방식을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뭐 물으면 또 역선택 놓으니까 뭐냐면 이게 그 상대 후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이가 그때는 확정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상대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예를 들어 이게 윤 총장하고 뭐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이재명과 홍준표가 가상 대결 벌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상대 후보와 가상 대결을 벌였을 때 이게 지지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이게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지금 이게 반영하자. 이런 게 절충안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또 이 문구를 또 경쟁력으로 할 거냐, 뭐 적합도로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지난 뭐 안철수 오세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이제 물을 때 뭐 이재명하고 붙을 때 경쟁력이 있는 사람 4명을 뭐 4명 중에 하나 찍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동시에 할지 아니면 이게 4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붙여볼지 따로따로 붙여보면 이게 또 변별력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질문 항목이나 방식이 있잖아요. 문항. 이게 지금 안 정해진 것 같아.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은 손 떼고 몇 개의 여론조사 그 전문가들을 한테 의뢰를 해갖고 최적의 문항을 만들어내가지고 후보들한테 동의를 받는 그런 식이 돼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이런 디테일한 이런 문항에는 후보들까지 끼면 이게 될 게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 축구 선수가 자기가 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심판이나 협회가 하는 거니까. 예.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자꾸 이게 사소한 뭐 문항 가지고 또 이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요, 진짜 이게 국민들이 피로감 느낍니다. 지금도 많이 느끼고 제가 있죠. 이게 옛날에 씨름 좋아했는데요. 씨름 볼 때 이게 제일 싫은 게 삿바 싸움이에요. 삿바 싸움하면 이게 채를 좀 돌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번에 상세한 룰은 정홍원 선관위 있잖아요. 예. 믿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이제는 이제 좀 아름다운 경선을 갈 수 있도록 후보들도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반려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그런 의견들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과정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제 이러한 절충안을 만들어낸 정홍원 전 총리 정치력이랄까, 이런 것을 좀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홍원 전 총리 그냥 겉만 보면 아주 후덕한 어디 복덕방집 아저씨 아닌가 하는데, 어제 딱 하는 것 보면 야, 역시 검찰에서 오래 계셨고 또 총리까지 하신 분이 만만치 않구나, 그 정치력을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예. 저도 이게 정홍원 위원장이 오죽하면 사의를 표시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준석이가 뭐 강력 말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만, 저는 근데 이번 사태가 봉합은 약간 됐지만 정홍원 위원장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예. 문제는 저는 이준석 하고 이제 홍준표나 유승민 측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십시오. 이준석이가 자 이런 룰은 누구 권한입니까? 이런 룰은 선관위 권한이죠. 근데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이라고 아무런 당헌에 근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준이가 미리 왜 월권해 가지고 안을 만들고 뭐 최고의 추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룰은 선관위에서 만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원천적으로 이준석이 잘못된 거 맞죠? 원천적으로. 그리고 이제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아니 이런 룰 때문에 공정선거 협약식에 불참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정홍원 원장 짐싸가 떠나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검도가 있지. 정홍원 위원장이 뭐 사심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그분이 옛날에 문재인과 싸우는 그 문장을 보시 가슴 뭉클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이게 고령의 연세에 오죽의 당을 위해서, 정말 보수를 위해서, 우리 우파를 위해서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봉사를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분 보고 비하해가지고 뭐 짐싸가 떠나라? 이분이 뭐 편파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유승민이든 홍준표든 다시는 심판들한테요, 오죽하면 이준석이까지 경고했겠어요. 이런 행태는 절대 보수의 품격에도 안 맞고 앞으로 자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정국원 경선위원장도 뭐 윤석열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구태여 뭐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그 유리하게 룰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경선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선관위를 끌고 간다는 인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나 이 경선이 원만하게 치러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된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뿐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역량과 인품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에다 대고 자꾸 왜 그렇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칼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고령에게 80 다 돼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본인에게 대통령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게 사심 없이 일하고요. 이번에 원점에서 룰을 검토하는 거는 저는 선관위 권한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역선택과 틀립니다. 자, 박사님이 뭐 몇십 년 동안 기자하시고 하니까 제법 더 잘하겠지만, 저도 이게 한 20, 30년 쭉 선거 결과를 봤더니 역대 중에 이게 전체 후보 조사했을 때 여론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적합도 보수만 따로 행가하고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역대 없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역선택이 여론조사상에 아주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조작적으로 좌파들이 완전히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게 여론조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늘 뭐 이게 또 경기신문에 의뢰한 그 RN서치 있잖아요. 예. 경기신문 RN서치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와 처음으로 이게 그 보수만 예. 해보니까 이게 그 홍 의원이 홍준표가 32.5, 이 윤석열 29.1보다 홍준표가 이게 그 3.4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그 후보자 하면. 예. 자, 근데 실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의 그 지지자들 상대로 실제 여론조사하면 지금도 윤석열이가 2배 이상 나옵니다. 예. 그렇죠. 홍준표보다 이게 2배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윤희웅이든 뭐 배종차이든 다 물어봤어요. 오죽하면 이게 배종차이가 뭐라 했냐면 지금 홍준표가 하는 게 뭡니까? 무, 야, 홍. 예. 이걸 이게 계속 퍼뜨려. 근데 홍준표 측에서도 퍼뜨리고 저 좌파 20, 30대 젊은 애들 있잖아.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무야홍이라고 퍼뜨리는데. 그 조국, 정청래, 김어준이가 또 그런 거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배종차이가 방송에서도 그러고 그러더만 이번에는 이게 무야홍이 아니고 민야홍. 민주당 지지자가 야권 후보로 홍준표를 정한다. 네. 이게 바로 조직죄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역선택 논의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지금 이게 역선택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오죽하면 이게 무시무시한 배종차이까지 민야홍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데 그 정홍원 위원장이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수렴해보자. 이래가 6대6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짐싸가 가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이래가 이게 어때 뭐 품격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유승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쨌든 뭐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도 이 친문,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여론조사에서 지금 크게 덕을 보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20, 30대라든가 일부 층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또 홍준표 의원이 당시는 여당 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도지사도 2번이나 했고 원내대표 할 만큼 다 했고 지난 대선까지 나온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 경지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팽팽한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또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야권 또 경선도 국민들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TBS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홍준표 후보가 10%대를 이번에 넘었더라고요. 그 점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 사회 그 여론연구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재명이가 지금 28,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 26.4, 예. 맞죠? 예. 그다음에 이거 홍준표가 이낙연을 제치고 3위로 돼가지고 이게 13.6으로. 예. 저번에는 9.4였죠. 예. 13.6으로 이게 3위 안착한. 4.2%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저도 이게 그 홍준표 후보가요. 최근에 그 공약이 좀 시원시원한 공약이 있어요. 뭐 정시로 가겠다. 예. 입시를 사법고시를 부활하겠다. 또는 이게 흉악범들 사형시켜버리겠다. 이런 게 뭐 공약도 시원한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약간 피로감이 워낙 공세가 심하니 여당이 그렇게 공세를 지금 권력 쪽에서 한 것은 바로 윤석열 깔아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홍준표 개인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약간 오른 것까지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그것까지 이게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홍준표로 본선을 가면 진짜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제가 이게 2가지 여론조사만 가져올게요. 지금 홍준표가요, 여론조사계 20대에서 1위죠. 20대에서. 예. 1위인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저번에 5년 전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때 5명이 나왔죠. 제가 20대 득표율을 가져왔어요. 문재인이가 47.6, 안철수가 17.9,
그다음에 유승민이가 13.2, 심상정이가 12.7. 근데 홍준표가 8%로 꼴찌했습니다. 5명 후보 중에 홍준표가 20대에서 꼴찌했어요. 근데 이번에 20대에서 40% 1위래. 그러면 이게 과연 이번 선거에 20대가 이재명이 안 찍고 전부 이게 홍준표 과반 이상 지지합니까? 그때 8%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하고 이게 홍준표 비호감도가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의 경우는 홍준표 같은 그런 그 당시는 특히 이 막말 그런 논쟁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꼰대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런 이미지가 과연 지금 변했겠느냐? 그건 아닌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뭔가 이렇게 잘 찰떡궁합이죠. 궁합이 맞아가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저는 역선택에다가 이준석 효과 때문에 이준석 지지층이 윤석열하고 그동안 이윤 갈등이라는 것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지지층이 홍준표로 옮겨간 것 뿐이지 과연 나중에 본선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까지 계속 지지를 하겠느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죠. 바로 이게 그 이야기고요. 자, 하나만 더 여론조사. 자기가 이제 이거 호남에서 윤석열을 압도하고 있대. 네. 호남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 여론조사 보면 이번에도 호남에서 RN서치도 이겨가지고 호남에서 한 3배 이상 윤석열 이겨가지고 1등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저번 대선에 가장 최근이니까 호남의 지지율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호남에서 이게 작년에 대선 때 문재인이가 61.9, 61.9. 그 다음에 이거 안철수가 19.06. 그 다음에 심상정이 4.5.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2.29. 꼴찌 2.29. 그 다음에 홍준표가 2.52. 이게 보수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이가 2.29. 홍준표가 이게 2.52, 2% 얻었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대선하면요. 호남에 저는 90%가 다시 이재명 갑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에 홍준표 지지율 2자리 놓으면 이거는 이게 제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 2% 놓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홍준표가 나는 이게 호남의 사이, 내 부인이 전부 부안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호남의 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검사 생활을 호남에 3년 했기 때문에 호남은 내가 꽉 잡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러면 이게 저번 대선 때는 부인이 그 충청도 부인인데 이혼하고 재혼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게 호남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이게 호남 사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이게 호남의 검사 생활 3년 안 했습니까? 근데 그때 왜 호남에서 2.52가 노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호남 사람들이 야 이게 홍준표 완전히 옛날 홍준표 아니야. 옛날 2% 줄 때 하고 완전히 황골 탈퇴가 100% 달라진 홍준표야. 그게 뭐가 있습니까? 홍준표가 이게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호남과 20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윤석열을 꺾었다. 그럼 이게 본선에서 호남 20대가 다 홍준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이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야권 후보만 되면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여론이 정권이 재창출되기를 바라는 여론보다도 과거에는 한 15, 20%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요새 많이 줄었습니다. 하도 여권이 또 그냥 윤석열 공격하고 야권 분열책 쓰다 보니까 그게 좀 가라앉아 가지고 그래도 1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야권 후보만 먹으면 무슨 수를 쓰든 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이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권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만 무너뜨리면은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관계랄까? 차도살인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통 빅4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그 여당이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홍준표입니다. 후보되면 그 청년이나 수도권이나 중도층이요. 홍준표에 대해서 그 저번에 얻은 27%를 못 넘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만한 땡큐가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가 후보되면 그 박근혜 지지 세력이요. 대거에 분열되가 이탈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후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탈할 체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좌파 쪽에서는 윤석열이나 최재형이가 되면 그렇게 아주 만만한 진짜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되면 아주 뭐 이게 쉬운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꿰뚫고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지금 뭐 밖에 국민의당 대표로 있습니다만은 요새 조용히는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가 되면은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자. 바로 노죠. 제가 보기에 만약에 홍준표나 유승민 되면 안철수나 예. 그다음에 김동연도 좀 뜰 수가 있죠. 뜰 수 있습니다. 예. 안철수가 이게 절대 홍준표하고 단일 안 합니다.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예. 안철수하고 이게 홍준표 단일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뭐 근데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면 단일화 됩니다. 예. 저는 이게 이런 변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저희 자유우파 있잖아요. 정신줄은 똑바로 이게 보고 과연 이게 누가 본선 경쟁이 있는지. 저 좌파들 보십시오. 왜 이재명이 찍겠어요? 이낙연이나 정세균으로는 호남에서 이게 못 벗어난다. 이거는 이게 제2의 정동영이밖에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수도권의 경기도에서 이재명, 그다음에 그 안동 출신 경상도 이재명 이게 표를 몰아주잖아요. 근데 저희 우파도 저는 이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2017년 그꼴로 합니다. 일여 다야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뭐 김동연 이런 사람들도 뛰어들어서 다들 명분은 그렇죠. 마지막 막판에 단일화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막판 가가지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는 소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투표에서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나한테. 이기는 후보한테. 그래서 결국 지는 거예요.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뭐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좀 심상치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준석 체제까지도 좌파들의 역선택이 크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홍준표, 유승민하고 쫙 돼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정하면 진짜 이게 정권 교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체제부터 어떻게 놓는지 제대로 이게 저희가 따져보고 앞으로 이게 그 본선 경쟁력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야권 후보가 뭐 윤석열이로 굳어진다든가 또 선출이 되면은 이준석이가 어떻게 저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당무 우선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을 후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문제가 별 크게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이 경선 기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경선 기간 두 달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길어요. 알겠습니다. 이 경선 기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뭐 서 변호사님이나 저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